자, 오늘은 생산관리와 생산기술자는 레이아웃 설계 가능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이아웃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그 이전에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장에서 사람의 이동 경로가 중요할까요? 물건의 이동 경로가 중요할까요? 두 가지 모두 좋게 할 수 있다면 상관없으나 보통 그렇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물건의 이동이 좋게 설계를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발이 있어서 본인의 원하는 경로에 따라서 언제든지 임의로 경로나 통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건은 대차, 지게차, AGV 등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의 이동 경로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레이아웃 설계라고 하면 보통 SLP라는 것을 이용해서 레이아웃 설계를 종종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거는 요즘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SLP라고 Systematic Layout Planning이라고 해서 이게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에 사용하던 툴인데요. 공부 삼아 한번 찾아보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런 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이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소기업은 이런 소프트웨어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CAD로 그려서 여러 사람이 평가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글 스케치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3D로 그려보기만 해도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는 이게 바로 구글 스케치업으로 그린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업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 그려보신 그림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평가를 하게 되면 전문 소프트웨어 못지않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이란 설비, 기구, 운반도구, 사람, 사무실, 화장실 등등이 이제 배치된 형태를 말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물건의 이동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물건의 이동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설비와 컨베이어의 배치가 잘못되면 이동 경로가 길어져서 중간에 물건을 분실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에 물건이 쌓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식품료 같은 경우에는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1분 공정, 2분 공정, 3분 공정 이렇게 제품이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공정 간에 벽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벽이 존재합니다. 1번이 만약에 1분 공정이 세척 공정이다. 2번 공정이 클린룸에 하는 공정이다. 3번 공정은 포장을 하는 공정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각 공정 간에 문이 도어가 있는데 도어가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물류의 흐름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죠. 여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포장 쪽으로 가게 되는 이 직선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꾸불꾸불한 형태의 이제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식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장을 무한정으로 넓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땅값도 비싸고 건축비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최적으로 최적이 되겠습니다. 최적 설계를 해야지만 여기 있는 면적,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건물을 설치한다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조 현장의 경우 화장실과 휴게실의 넓이와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 현장하고 화장실이 거리가 멀다 하게 되면 작업자들이 느끼면 보시면 휴식 시간이 뭐 짧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또 휴게실이 너무 작으면 사람들이 그 생산 라인에서 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쉬게 되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생산 라인에서 쉬게 되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휴게실도 적정하게 설계해서 꼭 휴게실에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화장실 개수와 휴게실 넓이에 대한 자세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관련된 문서를 제가 한번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이제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공장 가동 승인제라는 게 있는데요. 공장 가동 승인제에서 이 승인을 득해야지만 공장이 가동이 가능합니다.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 가동 승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 가동 승인제 안에 보면 뭐 종업원의 종업원 수에 따른 휴게실 넓이 그리고 뭐 화장실 개수 등이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분이 계시면 제가 관련 문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특히 창고의 면적과 위치는 더욱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창고는 죽은 공간입니다. 즉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것이고요. 제조 라인은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가능한 넓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고는 죽은 공간이고 그래서 가능한 작아야 되고 제조 라인은 살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넓게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창고 위치는 공장 정문에서 들어오는 트럭이나 컨테이너의 경로를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정문 바로 앞에 화물 상하차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경관이 별로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측면을 먼저 고려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삼성 법인 공장을 보시면 이 공장 정문이 있으면 여기 공장 건물이 있겠죠, 그죠? 뭐 여기 뭐 울타리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보면 컨테이너 하적장이 보통 이게 앞쪽에 이제 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공장 경관을 고려했을 때 뭐 컨테이너 하적 공간이 뭐 앞에 있으면 안 된다, 뭐 뒤에 있으면 된다, 그런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회사의 컨셉에 맞게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레이아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생산 라인의 형태입니다. 생산 라인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레이아웃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이미 제가 여러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생산 라인의 형태인가 라는 것은 이미 교육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영상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산 라인의 형태, 레이아웃, 모양은 생산품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를 수가 있겠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셀 라인의 개념이 되겠는데요. 어떠한 형태의 생산 라인을 구성을 하시든지 반드시 생산 라인의 개념, 셀 생산의 개념은 분명히 하시고 생산 라인의 형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의 이제 중요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레이아웃을 그릴 때 도대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앞에서 각 경우에 따른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레이아웃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확장성입니다. 근데 이 공장이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요약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창고는 가능한 크게 설계해야 된다. 앞에서 분명히 창고는 죽은 공간이라고 작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 크게 설계해야 된다. 굉장히 좀 황당하시죠? 네.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대부분의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창고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죽은 공간이지만 누군가 창고 공간에 대해서 표집을 잡지 않는다면 가능한 크게 그리십시오. 근데 이미 만들어진 공장이라면 창고는 최소로 가야 됩니다. 왜냐? 죽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실제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담당자라면 가능한 크게 그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 법인장, 사장이라면 창고는 가능한 작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창고가 창고가 아니고 건물이 단층이 아니고 2층, 3층짜리 건물이라면 엘리베이터를 보통 이제 우리가 구석에 벽 쪽에다가 많이 이제 갖다 붙이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벽 쪽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셔야 되지만 건물 정중앙에 한 개 정도는 추가 설치하십시오. 나중에 반드시 칭찬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어느 구석에 항문에만 설치하게 되면 모든 물건의 모든 물류의 흐름이 이쪽으로만 쏠리게 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여러 군데 존재하게 되면 물의 흐름이 흩어지게 되어 있죠.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면 건물의 구석에다가 벽에 붙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장 정중앙에 설치하시면 경영진으로부터 향후에 매우 칭찬받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능한 공장 내부에는 레이아웃을 설계하실 때 벽을 만들지 마십시오. 예, 벽은 만들지 마십시오. 그 공정간 특성이 달라가지고 뭐 이물이 날아온다거나 습도나 온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큰 공간으로 레이아웃을 만드십시오. 굳이 만약에 공정간을 분리를 해야 된다. 공정간을 뭐 분리를 해야 된다. 구분을 해야 된다 한다면 파티션으로만 설치하십시오. 공정 내 벽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공정 내 사무실도 개방형으로 설계해서
작업자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책상이 있는 이제 관리자도 바로 현장에 있는 작업자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회의실은 당연히 폐쇄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창고 높이를 어정쩡하게 설계하게 되면 바레트 한 단, 한 층을 더 이상 쌓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렉과 팔레트의 완제품 적재 시 높이를 잘 판단해서 공장 천정 높이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창고를 설계하실 때 이 렉이 있으면 렉과 렉 간에 거리가 있겠죠. 그죠? 렉과 렉 간에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상당히 넓은 창고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지게차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도 해야 되고 반대도 돌고 해야 되니까 공간을 넓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3m, 4m까지 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삼성보다 돈 많으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게차도 막 드리프트 운전하듯이 이 안에서 지게차가 뭐 드리프트 운전하는 걸 제가 뭐 몇 번 본 적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장 렉과 렉 간의 거리는 그 지게차 스펙로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로 보시고 그 스펙에서 300mm만 더 줘도 충분히 지게차가 그 안에서 돌아갑니다. 이거는 잘 검토하신 다음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맨 끝에 유튜브 가니까 실제 지게차를 진짜 드리프트 운전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요거는 동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레이아웃을 이제 설계를 하시고 실제 공사를 하실 때 창고 바닥은 혹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콘크리트에 코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그룹사 창고는 모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콘크리트에다가 코팅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아서 에폭시 공사 하시겠다 하면은 뭐 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건데 레이아웃 설계를 하실 때는 사실 그때 당시 레이아웃 설계 당시에는 최적의 상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상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1년, 짧게 한 6개월만 지나면 누가 그렇게 레이아웃을 설계했지? 바로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설계를 하시는 실제 담당자라고 하시면 최종 결제자의 사인을 반드시 레이아웃에다가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 뒤, 1년 뒤, 2년, 3년 계속 욕먹는 일만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예제를 하나 가지고 레이아웃 설계를 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미 제가 강의했던 동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 부분은 그냥 스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은 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여기 중국에 있었던 공장입니다. 여기 레이아웃을 보시면 여기 창고가 여기 있고 여기 창고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자재 창고입니다. 자재 창고 A, 여기 창고 B, 자재 창고 C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여기는 완제품 창고입니다. 완제품 창고입니다. 저기 있는 A, B, C는 자재 창고고 여기 있는 완제품 창고는 완제품을 위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라인은 이겁니다. 그래서 자재가 A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B 자재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C 자재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되면 완제품은 이쪽으로 출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자재 창고가 3개로 나눠져 있는 것.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보시면 물류 중에 가장 나쁜 물류가 역물류라고 하죠. 그죠? 반대로 가는 물류. 역물류라고 합니다. 레이아웃 설계에서 설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물류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왔던 자재가 들어왔던 통로를 통해서 다시 완제품이 흘러가는 경우 가장 안 좋은 레이아웃 설계라고 보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일부 그런 경로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게 아까 저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 오른쪽이 이제 개선이 된 후인데요. 여기 안에 파란색 안에 자재창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자재창고 3군데 있었죠? 3군데 있던 게 이쪽으로 자재창고를 다 한 군데로 다 몰아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품창고 여기 있었죠, 그죠? 이걸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이쪽에 제품창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류가 흐름이 여기서 자재가 이렇게 들어와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제품 창고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설계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적합한 생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또 두 가지 또 두 번째 제가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1공장, 2공장 두 개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1공장, 2공장 사이가 여기가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공장 AB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죠. 자,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A1공장에도 여기 자재창고가 있고 2공장에도 여기 자재창고 있고 이 완제품 창고 1공장에도 이게 완제품 창고 있고 2공장에도 이게 완제품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아웃에 중간에 보시면 좀 텅텅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비어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도 많이 비어 있는 게 보이시죠? 비어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안에 보시면. 자, 그러면 어떻게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일 큰 문제는 공장이 두 개라는 겁니다. 공장을 두 개 운영하게 되면 일단 사람도 두 배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유틸리티도 두 배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걸 이렇게 공장 한 개에다가 다 몰아넣은 겁니다. 이게 뭐 들어가지 못하는 걸 구겨서 넣은 게 아니고요. 향후 생산 계획, 그 인력 계획, 그리고 그 자재가 얼마나 자주 투입되는가, 업체로부터 자주 투입되고, 그리고 컨테이너는 얼마나 자주 나가는가, 거의 한 번씩 나가는가, 뭐 일주일에 2번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까 1공장, 2공장 돼 있던 걸 1공장으로 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레이아웃을 잘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CAD로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20장 이상 그려보십시오. 예. 많이 그려본 사람이 제일 똑똑합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했을 때 아무도 절대 많이 그려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레이아웃을 잘 설계하려면 가장 첫 번째이면서도 마지막이 뭐냐?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그려보고 자꾸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봐야 됩니다. 구상.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아까 시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요. 보통 억대를 넘기 때문에 그냥 비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머리로 활용해 보는 것도 오히려 그 비싼 소프트웨어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려봐라. 많이 그리는 게 최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